옥스퍼드 대학이 대란에 빠졌습니다. 한 영국인 언어학 교수가 한국의 한글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그는 처음엔 한글을 완전히 무시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영어를 세상의 정점이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한글의 우수성에 눈을 뜨고 말았죠. 모두가 한글을 비웃던 그 순간 모든 일을 조용히 움직인 건 한국에서 온 교수와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듣는 이들을 한글의 세계로 서서히 이끌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언어의 기적, 코드 한글 작전. 그리고 이 사건은 곧 영국과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BBC는 단 한 줄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한글, 신비로운 나라의 경이로운 글자. 과연 그날 옥스퍼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을 응원하신다면 세계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레지널드 해링턴입니다. 올해 55세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20년째 언어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제 강의실은 항상 셰익스피어의 시와 제국의 역사로 가득 차 있었죠. 영어를 세상의 최고 언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한글? 그건 제게 그냥 먼 반도 나라의 낙서 같은 거였어요. 기이한 장난감처럼, 아이가 냅킨에 끼적거린 그림처럼. 내 강의에서는 각주조차 아까운 것이라고 일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동양 문화에 은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영국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굳이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늘 영어를 최고라고 외치며 버텨왔어요. 가끔 다른 언어의 매력을 느낄 때마다 속으로 불편함이 밀려왔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아니, 참아야 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안개 낀 옥스퍼드 거리를 걸으며 제 연구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밤새 강의 자료를 정리하느라 피곤했지만 쉴 수 없었어요. 국제 심포지엄이 코앞이었으니까요. 프로페서 해링턴,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자 한국인 교수 김지훈 씨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심포지엄 준비됐나요? 한글 발표를 들어보셔야 해요.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교수님을 따라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이 살짝 빨라졌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홀로그램이 반짝이는 가운데 다른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얼굴들이 진지했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모임이 시작됐나요? 제가 물었지만 함께 온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 교수님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한글이 금메달을 땄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일 텐데 게다가 다른 언어도 아니고 한글이?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 밖에서 잠깐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고 마음의 통증이 다시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심포지엄은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니었어요. 언론이 세계 문자 올림픽이라고 명명한 과장된 축제, 언어들이 아이디어의 투기장에서 검투사처럼 싸우는 그런 행사였죠. 저는 주최자로서 천둥 같은 연설로 개막을 열었고 한글을 무자비하게 조롱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포효하듯 말했어요. 영어가 순수한 효율의 26개의 글자로 세계를 정복하는 동안 이 작은 나라에서 온 소위 한글이라는 문자가 과학적이라고? 터무니없어. 롤스로이스를 자전거와 비교하는 꼴이야. 청중은 킥킥 웃었지만 김 교수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날이 지나면서 각 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엘레나는 시베리아 눈보라소 키릴 문자의 회복력을 찬양했고 하일리히는 독일어의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보카벌을 칭송했으며 소피아는 스페인어의 리듬감 있는 모음을 춤추듯 설명했고 피에르는 프랑스어의 매혹적인 매력을 황홀하게 읊었어요. 저는 물론 영어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소통의 만능 용제, 녹처럼 장벽을 산처럼 녹이는 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김 교수가 무대에 오르자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그 주위로 홀로그램 투영이 소용돌이치며
우주별처럼 형성되는 자음과 모음의 과장된 시각 효과로 그는 한글의 비밀을 드러냈어요.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그는 산줄기처럼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과학과 영혼의 교양곡이다. 14개 자음이 인간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입술을 오므린 미음, 목구멍을 연 이응. 모음은 하늘, 땅, 사람에서 따왔다. 안은 하늘로 뻗는 나무처럼. 노력 없이 모든 소리의 뉘앙스를 포착하고 오후 하나로 배울 수 있지만 무한을 표현할 수 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자리에 앉아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김 교수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실제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의 인도의 복잡한 텔루구 문자부터 견고한 영어, 알파벳까지 27개 경쟁자를 압도한 한글의 승리 스토리도 곁들였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 마음의 갑옷에 금이 가는 걸 느꼈어요. 김 교수는 효과를 위해 과장되게 한글이 우주를 가로지르는 생각을 전달하고 한 획으로 감정을 암호화하며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완성된 영혼을 담은 문자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나씩 둘씩 다른 학자들이 경외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엘레나는 속삭였어요. 혁명적이야. 하일리히는 효율성을 이야기했어요. 몇 시간 만에 90% 학습 가능. 비교 불가. 소피아는 박수를 쳤어요. 너무 시적이야. 피에르는 한숨 지었어요. 굉장해. 그러나 저는 발표 중간에 벌떡 일어나 동양의 과장법이라고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옥스퍼드의 꿈꾸는 첨탑 아래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김 교수는 대학의 고대 도서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지 쌓인 고서 선반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김 교수는 인내심 있게 모든 편견을 해체했어요. 그는 한글의 24개 글자가 1만 1000개 이상의 음절로 결합되는 걸 보여주며 영어의 투박한 음성학을 훨씬 능가한다고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김 교수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완벽한 문자 체계로 엘리트가 아닌 백성을 위해 설계된 문자.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신비한 나라입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마치 거인처럼 우뚝 딛고 일어나 빌보드 차트를 정복하는 K-팝 스타를 낳고 세계 제1의 IT 강국이 되었고 강대국 최종의 모습인 문화 강국이 되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세계 최고의 문자, 혁명과도 같은 문자 바로 온 나라의 문맹자를 없애고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준 한글의 저력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저항했지만 영국식 뻣뻣한 윗입술이 떨렸어요. 새벽이 되자 저는 매혹되어 눈을 접시처럼 크게 뜨고 외쳤어요. 맙소사, 지훈. 저는 탁자를 치며 내가 바보였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인간 지성의 총화. 세상 최고의 문자.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한. 과학적으로 완벽하고 미적으로 신성하며 문화적으로 초월적. 한국, 그 씩씩한 나라가 인류에게 기적을 선물했어. 그 후로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점점 깊어졌어요. 한글의 위대성을 이해한 뒤 저는 한국 문화를 더 파고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우연히 김 교수와의 저녁 모임에서 그가 권해준 비빔밥을 처음으로 먹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비빔밥은 그릇 안에 담긴 요리 우주, 자연의 향기와 맛이 한 그릇에 오롯이 담겨진 겸손하면서도 영혼이 담겨있는 소울푸드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있고 맛있는 엘릭서, 신들의 암브로시아조차 능가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 교수는 즉석에서 피리 연주를 한 곡 해주었는데 처음 들어본 알 수 없는 그 곡의 선율에 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이게 뭐지? 나중에 저는 그 곡이 한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영혼을 울리는 그 피리 소리는 그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 나의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심포지엄의 절정은 다음날 왔어요. 변신한 제가 초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연단에 올랐어요. 동료학자 여러분, 저는 열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영어의 제국주의적 허세는 잊읍시다. 한글이 세계 최고 언어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방안이 박수로 폭발했어요. 엘레나는 보드카로 건배를 제안했고 하일리히는 정밀한 선언문을 작성했으며 소피아는 플라멩코에서 영감을 받은 춤을 이끌었고 피에르는 즉석에서 소네트를 지었어요. 김 교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방콕 선언이 새로 서명되는 걸 지켜봤어요. 전 세계 한글학과 개설, 유네스코 승인, 심지어 한국문화방송까지 다짐하는
그날 이후 저는 한글의 가장 맹렬한 옹호자가 되었고 김 교수와 함께 세계를 순회하며 한국의 경의를 다소는 과장되게 선전했어요. 작은 나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한국은 거대한 등대입니다. 인류의 가장 낮은 곳까지 문자의 빛을 뿌려주는 한글을 창제한 나라. 저는 이제 한글을 넘어서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한국의 홍보대사임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이 소개해준 비빔밥과 아리랑은 아직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스트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